북한의 권력 승계가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미래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과연 그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최고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북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권력 승계는 언제나 피바람이라는 잔혹한 그림자를 동반해왔습니다. 절대 권력을 향한 길은 언제나 숙청과 희생으로 얼룩져 있었죠. 우리가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만약 김주애 시대가 현실이 된다면 과연 누가 숙청의 대상이 될 것이며 또 어떤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북한 권력의 본질과 더불어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승계의 역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북한 체제에서 지도자의 교체는 단순히 한 인물이 다른 인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권력층의 대대적인 재편을 동반하고 새로운 지도자에 반대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며 궁극적으로는 새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피해 과정이었죠. 김주의 후계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잔혹한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승계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장은 바로 김일성 시대, 반당 종파분자 숙청을 통해 절대 권력을 움켜쥐었던 시기입니다. 1940년대 후반, 북한 정권이 수립되던 혼란스러운 시기에 김일성은 자신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당시 북한 내에는 여러 파벌이 존재했죠. 소련에서 돌아온 소련파, 중국에서 활동하다 귀국한 연안파, 그리고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펼쳤던 갑산파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김일성에게는 잠재적인 경쟁자이자 때로는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졌을 겁니다. 김일성은 이들을 반당 종파분자라는 이름으로 몰아세우며 하나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종파주의는 당의 단결을 해치고 지도자의 유일영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북한 체제에서는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로 여겨졌으니까요. 예를 들어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남로당 출신 세력은 6.25 전쟁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미제 간첩이라는 오명을 쓴 채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김일성에게 강력한 경쟁 세력이었던 남로당 세력을 뿌리 뽑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이후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은 김일성의 절대 권력 구축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당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연안파와 소련파 일부 세력이 김일성의 독단적인 통치 방식을 비판하며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들은 김일성의 경제정책 실패와 개인 숭배를 지적하며 당 중앙위원회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이들을 반당 수정주의자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 사건 이후 김일성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북한 내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세력은 국내에서 김일성과 함께 항일운동을 했던 갑산파였습니다. 이들은 김일성의 항일투쟁 동지들이었지만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김일성 유일 체제를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또다시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갑산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금철, 리효순 등은 김일성의 우상화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한다는 명목으로 숙청당했습니다. 김일성은 이 과정을 통해 당내의 모든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자신만이 유일한 지도자이자 수령으로 군림하는 유일영도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 주변의 작은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는 과정과 같았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김일성 시대의 권력 승계, 아니 권력 확립 과정은 철저한 숙청과 피해 역사였습니다. 김일성은 주석단에 홀로 우뚝 서서 과거의 동지들을 하나둘씩 잊혀진 존재로 만들며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었죠. 회의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결국 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영원히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숙청 대상 인물들의 초상화는 찢겨나가고 그들의 이름은 모든 기록에서 지워지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잔혹한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작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일성 주석은 이처럼 피해 숙청을 거쳐 오직 자신만이 우뚝 선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당내 어떤 반대 세력도 허용하지 않는 마치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듯 철옹성 같은 유일영도 체제를 완성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과연 북한의 권력 승계는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세대의 권력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승계되었을까요? 시간은 흘러 1990년대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북한 체제를 거대한 경랑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이어받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죠. 특히 이때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경제난이 덮쳐오던 시기였습니다. 온 나라가 굶주림과 혼란에 시달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죠. 곳곳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헤매는 인민들의 모습은 당시의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김정일은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통치 기반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선군 정치였습니다. 군대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당과 국가 전반에 걸쳐 군부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는 전략을 쓴 것이죠. 굶주린 인민들 앞에서 군부대 시찰을 반복하며 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곧 군부 엘리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이들을 통해 국가 전체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권력 재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일은 비록 아버지처럼 대규모의 공개적인 숙청은 벌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은밀하고도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당 간부들의 인사 이동은 물론 때로는 조용히 사라지는 이들도 있었죠. 언론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서서히 지워지고 존재 자체가 잊혀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마치 수면 위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권력 다툼과 정리가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중한 시기 속에서 김정일은 군부를 등에 업고 당의 핵심 엘리트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며 견고한 권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북한은 또다시 새로운 권력 승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위스 유학파 출신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한 것이죠.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0대 후반, 많은 이들이 그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과연 그가 북한의 복잡한 권력 구조를 장악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권력의 공백과 젊은 지도자의 등장은 북한 사회에 또 다른 불안감을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러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권 초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이었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일 시대의 실세이자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김정은은 그를 반당 종파 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공개적으로 재판에 세우고 결국 처형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체제의 잔혹한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불경죄라는 이유로 고사포로 처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이러한 소식 자체가 북한 체제가 권력 안정을 위해 얼마나 극단적이고 무자비한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마치 싹을 틔우려는 작은 새싹조차 용납하지 않고 뿌리째 뽑아버리는 냉혹한 정원사의 모습과 같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은 이처럼 고위 간부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북한 권력 승계의 역사가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었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김일성 시대의 철저한 숙청, 김정일 시대의 은밀한 권력 장악,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공개적인 처형까지 그 모든 과정은 언제나 숙청과 피라는 잔혹한 그림자를 동반했죠. 이는 북한 체제가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반발도
심지어 잠재적인 위협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한 피해 기록은 대를 이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목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과거의 이 모든 잔혹한 패턴들이 김주애 시대에도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김주애 시대에도 그대로 벌어질 수 있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되고 있을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 시나리오인 것이죠. 그 잔혹함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 변화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죠. 과거의 피바람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며 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 내부의 고통과 폐쇄성, 그리고 권력을 위한 무자비한 숙청의 그림자는 앞으로도 한반도 상공에 짙게 드리워져 있을 것입니다. 과연 김주애는 이 피해 역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며 권력을 공고히 할까요? 이러한 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미래, 특히 김주애 시대의 권력 승계 시나리오를 논할 때 한 가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체제에서 권력의 이양 과정이 단순히 지도자가 바뀌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기존 권력층이 재편되고 체제에 반하는 모든 세력이 무자비하게 제거되며 새로운 지도자가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고히 다지는, 말 그대로 피로 얼룩진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김주애 후계 구도가 현실이 된다면 이러한 잔혹한 역사의 그림자가 또다시 짙게 드리워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우리는 이 패턴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깊은 의미를 헤아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북한 정권의 시작을 알린 김일성 시대부터 들여다볼까요? 해방 후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 자신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수많은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북한 내부에는 소련에서 돌아온 소련파, 중국에서 활동했던 연안파, 그리고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펼쳤던 갑산파 등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이 존재했었죠. 김일성은 이들을 반당 종파 분자라는 이름으로 몰아세우며 마치 거목이 숲속에 다른 나무들을 베어내고 홀로 우뚝 서려는 듯이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한때 동지였던 이들이 고개를 숙인 채 비판받고 그들의 초상화는 기록에서 지워지며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죠. 이러한 피해 숙청을 통해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그 과정은 단순히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한때 동지였던 이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냉혹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했던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했습니다. 식량난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받던 그 시기에 그는 군부와 당의 핵심 엘리트들을 철저히 통제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야만 했죠.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대규모 숙청보다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권력 재편과 미미한 반발에 대한 조용한 제거 작업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호수 아래에서 물고기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움직이는 듯한 긴장감이 북한 사회 전반을 감쌌을 겁니다. 김정일은 군부대 시찰을 통해 충성심을 다지고 당 간부회의에서는 자신의 지시가 절대적으로 관철되도록 만들었죠. 숙청된 인물들의 이름은 북한 매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고요. 공포와 혼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잔혹성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에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포함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고위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죠. 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친인척조차 예외 없이 제거하는 극단적인 모습은 북한 체제가 권력 안정을 위해
얼마나 무자비한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쇠망치가 박힌 못을 단번에 부숴버리듯 어떠한 반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장성택이 인민재판대에 서 있는 모습, 혹은 그의 이름이 북한 기록에서 삭제되는 그래픽 효과 같은 장면들은 당시의 충격과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망설임 없이 피해 숙청을 감행했음을 증명하는 잔혹한 사례로 남아있죠. 이처럼 북한의 권력 승계는 언제나 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권력 승계는 언제나 피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잔혹한 역사의 그림자는 과연 여기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김주의 후계구도 시나리오가 만약 현실화되었을 때 이 피바람이 또다시 거세게 불어닥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북한 체제는 단순한 지도자 교체를 넘어 기존 권력층의 대대적인 재편과 반대 세력의 철저한 제거,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는 피해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이 소련파와 연안파, 갑산파 등 경쟁 세력들을 반당 종파 분자로 몰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독재 체제를 굳건히 했던 일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군부와 당의 핵심 엘리트들을 장악하며 권력을 계승했던 과정, 그리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에 고모부인 장성택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을 공개 처형하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사건들까지 이 모든 역사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북한 체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반발도 심지어 친인척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잔혹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례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김주의 시대에도 똑같이 되풀이될 수 있는 어쩌면 더욱 극심하게 펼쳐질 현재 진행형 시나리오의 예고편과 같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이 또다시 북한 주민들과 권력층을 덮칠 수 있다는 비극적이고 암울한 인식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테죠. 새로운 권력의 등장은 항상 기존 질서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의미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숙청이 강물에 휩쓸려 사라지는 나뭇가지처럼 흔적조차 없이 지워졌듯이 미래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권력 구조 변화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는 단순히 북한 내부의 문제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 정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피바람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고통과 폐쇄성,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자비한 숙청의 어두운 그림자는 앞으로도 한반도 상공에 드리워져 있을 것임을 암시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깊은 우려를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김주애는 이러한 피해 역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며 권력을 공고히 할까요? 우리는 이 모든 전개를 끊임없이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